올해는 좀 이렇게 이정표를 몇 개를 그려놓으실 필요가 있다. 가지고 있는 기술주가 마이너스가 상당히 심한 경우에는 더 나은 상황에서 매도하는 거를 고민해보자. 이프는 걱정을 최악의 상황까지 이미 시장이 끌고 간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기술주들의, 뭐 미국도 그렇지만 엄청난 폭락이잖아요. 어젠가요? 그 넷플릭스 최근 2, 3개월의 주가를 보니까 고점 대비 오늘까지 보니까 한 거의 55% 이상 빠진 것 같더라고요. 이거 말이 안 되니까 반토막이 난 거예요. 넷플릭스가. 근데 넷플릭스가 이 정도라면 정말 모든 기술주들은 다 비슷한 상황일 거란 말이죠. 빅테크를 제외한. 그러니까 이 기술주 이제 버려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개의 경우 좀 이 시장 판단하는 오류를 잘 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요즘과 같이 이렇게 급격하게 빠졌을 때, 야, 그러면 이렇게 빠졌는데 뭘 사야 돼? 야, 이제 성장주 끝난 거야? 이번에 이제 시크니컬 뭐 일로 가야 돼? 뭐 이런 오류.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쓸데없는 고민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게 반등의 영역이지 상승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많이 빠진 놈이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걔가 뭐 무슨 종목 이런 거 단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실제로 기업이 부킹하는데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실적 같은 데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다 반등을 쉽게 해도 넷플릭스 같은 게 고전하는 이유는 넷플릭스는 얘는 그 보는 사람이 줄었잖아요. 시장 컨센서스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매출도 줄 거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못 올라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실적만 괜찮으면 어저께 장에서 그 기술주들이 기가 막히게 터닝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업 실적이 불안한 상태가 아니라면 무슨 기술주, 뭐 시크니컬 이런 거를 따지면 안 되고, 이런 장에서는, 반등장에서는 그냥 많이 빠진 놈을 사야 된다. 낙폭과대죠. 낙폭과대죠.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이 지금 뭐, 야, 이쪽이 돼, 저쪽이 돼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야, 내가 너 서울역까지 데려다 줄게. 이게 반등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네가 호남으로 가든 저기 영남으로 가든 그거 네가 이제 기차 타고 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반등이란 말이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무슨 나는 뭐 부산을 가야 되는데 나는 광주를 가야 되는데 이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 여기서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면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왜냐면 이미 많이 손해를 봤거든요. 야, 이번엔 내가 광주인 줄 알고 갔는데 이게 부산이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하시면 과거에 다 그랬어요. 이렇게 돼서 소위 말하는 반등 영역에서 할 때는 반등이 뭡니까? 그냥 근저근들 반등이잖아요. 그때는 실적의 변화가 없는데 여러 가지 시장 여건으로 급격하게 빠진 놈이 가장 빨리 돌아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알지만 그 미국 시장이 오후 넘어가면서 앞장서서 이렇게 착착착착 끌어올렸잖아요, 지수를. 거기에 핵심 멤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낙폭과대 주면서 살아있는 애들이거든요. 그게 성장주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약간 이런 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거기도 설이 많으니까 야, 이번에 파월은 세게 안 해. 우리가 보니까 파월은 아무래도 약간 정치적 발언을 할 것 같고, 누구죠? 브리나드 부의장은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 파월은 좀 슬슬 만질 가능성이 있다. 서로 역할 분담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또 갑자기 돌면서, 야, 이번엔 그러면 27일 날 아침에 우리가 전해드릴 소식이죠. 걔는 26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웬만큼 우리가 다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시장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거고, 이제 계속해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제 계속 이 실적들이 보잉 뭐 막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그게 풀어지면서 실적들이 생각보다 그냥 야, 잘했네 그래도 뭐 하면
여기서 또 우리가 뭘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미국 시장도 이건 반등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차피 미국 시장도 여러분 뭐 기초 분석 많이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추세는 좀 깨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급격하게 돌아갔고 막 갑자기 가고 이러기는 힘들고 지금 이제 많이 밟혔으니까 이렇게 그냥 튀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미국 시장에서 전해지는 얘기가 27일 날 아침에 우리가 전해 듣는 얘기가 FOMC 얘기 파월 의장 인터뷰 봤더니 생각보다 괜찮아.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미국 시장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아. 이 두 개가 맞물리면 우리도 좋은 기분을 갖고 일단 출발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변수가 하나 또 있어요. 그날이 또 마침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날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큼 이걸 흐트러 놓을지는 사실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간 미국에서 27일 날 아침에 전해지는 소식이 좋다는 거는 우리한테 나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이번에 좀 튀어오른다 그래도 이건 철저하게 반등의 영역이다. 여기서 뭐 시장이 막 간다 이렇게는 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다들 그걸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등이 됐을 때 매도를 해야 되냐, 가지고 있는 걸 좀 줄여야 되냐, 아니면 그냥 뭐 다시 또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상승 턴으로 간다면 그냥 입고 그냥 덮고 그냥 지내야 되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그림은, 그러니까 제가 올해는 좀 이렇게 이정표를 몇 개를 그려놓으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그려놨는데 틀리면 조금 수정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이제 뭐 지수는 아니었지만 이번에 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빠진 게 언제부터 올라가냐면 2월 중순이 지나면서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반등이야 상승이야 이렇게 아리까리한 형태로 이게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옥신각신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3월에 들어가면서 장이 좀 어느 정도 그 갭을 주는데, 이 갭은 우리가 기대 수익을 낮춰서 보면 한 10% 내외의 갭. 그러니까 이거를 저점에 사서 10% 정도가 남는 분은 미련 없이 익절하셔야죠. 익절하시고 그러고 나면은 좀 빠질 것 같아요. 빠져서 2분기는 좀 힘든 시장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3분기부터 다시 이제 시장이 리바운딩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일단 그림을 그려야 뭐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이 있을 때마다 분할해서 사시는 거를 철저하게 지키시되, 이거는 안 되면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했는데 보니까 아니야. 네? 그러면 그냥 이거는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 정도로 이거를 구성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거죠. 이게 2월 달에 들어가면서는 조금씩 상황이 1월보다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최악을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압축해 보면, 첫째, 내가 주식만 갖고 있어. 그냥 주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빠져서 불안해서 나 손절해. 이건 절대 하지 마시라. 이건 무조건 기다린다. 기다리면 온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주식이 한 뭐 반 정도뿐이었고 돈도 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분은 추가 매수를 저는 오히려 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한 달, 두 달 주식 투자하고 말 거 아니니까. 그럼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 50, 현금 50을 추가 매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자기가 딱 정해야 돼. 내가 10이냐 20이냐 딱 요 부분만 추가 매수한다를 정해 놓으시고, 종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기에 너무 무슨 가치준이 뭐 성장준이 여기에 매몰되실 필요가 없어요. 많이 빠진 거 중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여긴 반드시 분할로 매수를 해서 쫓아가시면 나중에 그것들이, 근데 이제 얘에 대한 기대 수익은 낮춰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반드시 현금이 미니멈 20%는 제 생각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거 나중에 뭐 하려고 맨날 현금 비중 타령하냐 이러시는 분 계신데, 그거 모르셔서 그런데 꽉 막혀지면요, 시장이 급변했을 때 내가 어떻게 아무 액션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20% 이상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장이 내가 예측한 거랑 전혀 다르게 움직일 때 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얼마큼 중요하냐면 그걸 못한 사람하고 할 수 있는 사람하고선 멘탈 차이 때문에 결국 그게 그 다음 매매를 실수를 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로 신규로 뭐 현금을 가지고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 이제 뭔가 그래도 좀 행복한 고민인데 문제는 이미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술주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네이버 카카오를 들고 있어요. 그냥 무섭게 빠져요. 혹은 뭐 또 뭐 여러 가지 기술주가 있겠죠. 그런 기술주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주에 대한 이런 시장의 어떤 평가는 자꾸 안 좋아져.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게 과연 내가 샀던 가격이 되돌아올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시클리컬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돼주는 밸류라든가. 근데 이런 경우면은 내가 그래도 안심하고 좀 기다려볼 수 있는데 언젠가 가치를 찾겠지. 근데 기술주는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 내가 샀던 혹은 이전에 그 밸류에이션이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 파시려면 벌써 파셨어야지 돼요. 이미 놓쳤어요. 그렇죠. 놓친 거니까 왜냐하면 실수를 2번 반복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제가 카카오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대선 끝난 다음에 보시자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들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장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뭐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니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상당 부분을 진행시키고 있는 데들이 다 이 플랫폼 기업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내놓고 오픈해도 뭐 효과도 없고 전체적으로 시장 수급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괘씸죄까지 더해졌고 이러니까 이 상황에서 판다는 거는 거의 뭐 바닥에 파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아프지만 가지고 가실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뭐냐면 카카오 같은 경우 네이버는 그래도 평가가 좀 후해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할 그러니까 상장, 계열사들의 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야? 지주사 할인 이슈 갖는 거 아니냐? 뭐 이러저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뭐 고발당하고 세무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이 쌓여 있으니까 과연 예전에 그 영광, 우리 작년에 그 막 엄청나게 인기 끌면서 상승했던 그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 다 회의적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투자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한 번에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알지만 얘가 완전히 레벨 하나를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예전에 그 뜨거웠던 그 2년 전 뭐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면 맨날 기다리다가 또 떨어졌다가 기다리다가 떨어졌다가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적정 수준이 올라오면 그때는 손해폭을 줄이면서라도 일부분을 팔아갖고 그 자금을 운용을 하시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제가 물타기 하지 마시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다 보면 카카오만 갖고 자꾸 하시려고 하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 예, 카카오 물탈 돈 있으면 딴 거 하시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뭐 주식 투자 뭐 사서 뭐 돈 번 게 뭐가 중요해요. 돈 버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그때 가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택하시는 게 물타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훨씬 낫다. 예, 우리가 구태여 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화공약품도 아닌데 왜 꼭 개를 사시냐. 그냥 딴 거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편하게 마음을 드시면. 근데 어차피 지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플랫폼 기업들은.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이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 기업 자체에서도 이 플랜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계열사 막 다 IPO 시켜서 뭐 막 이런 것도 카카오 내부의 전략이 성장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 예,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뀌어지는 순간 이제 시장에서 알아요. 아, 얘네들 정신 차렸네. 정신 차렸네가 아니라 하도 두들겨 맞으니까 바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 잘 안 바뀌니까.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간 시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정신 좀 뜨거운 맛을 봤네. 그럼 이제는 좀 이렇게 가겠네. 그런 분위기가 좀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좀 길게 가지고 가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파는 것보단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손실을 현실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기술주들 가지고 있는 기술주가 마이너스가 상당히 심한 경우에는 지금 더 떨어지거나 뭐 어떤 뭐 이런 걸 두려워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상황에서 매도하는 거를 고민해 보자. 그래서 사실 시장은 지금 나올 거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쁜 거가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다 있어요. 아직 지금. 저 우크라이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주식시장에서 항상 얘기되는 이 if 만약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이건 하면이에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하면이라는 if가 붙으면 시장은 이미 최악을 상상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시장은 뭘 상상하고 있냐면 8만 5천 명인가 뭐 8천 명인가 미군이 진주하고 뭐 거기서 난리가 나고 곡물가 폭등하고 뭐 이제 거기가 밀 수출 대단하게 하는 나라니까 그런 거를 이미 시장이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는 거기서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실제로 침공이 난다. 침공했다가 이틀 만에 돌아간대. 라든지 이제부터는 그 충격이 완화되는 쪽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거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 신뢰가 뭐냐면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거죠. 미국 시장도 똑같은 거예요. 긴축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두 개였는데 그게 장중에 돌리는 거 보면 결국은 이런 거죠. if는 걱정을 최악의 상황까지 이미 시장이 끌고 간다. 그래서 걱정이 최악의 상태에 다다르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어디에 신경 써야 되냐면 그러면 어떻게 개선이 되지? 하는 쪽에 신경을 쓰면 종목 잡기도 쉽고 오히려 투자하기도 쉽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슴은 아프고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지금은 사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헤쳐나가지를 생각하실 때가 맞는 것 같아요. 나 어떻게 이거면 불안만 하고. 그렇죠. 결정을 이제 내려야 된다. 어떻게 생존할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장이 워낙 어려워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하여튼 지금 만약에 우리가 투자한다면 뭐 이렇게 종목을 뭐 다르게 이게 나누기보다 그냥 가장 많이 빠진 그렇죠. 돈 잘 버는데 가장 많이 빠진 주식. 돈 잘 버는데 가장 많이 빠진 게 가장 빨리 회복이 되죠. 반등이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이렇게 설 전에 뵙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이 어두운 암흑 같은 이 주식시장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하나의 그 어떤 그 지침 이런 게 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한번 곰곰하게 한번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방법 찾으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